오케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1980년 광주에 미국이 과연 당시에 군사 독재를 지원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의 공적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광주의 학살에 군의 이동을 승인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80년 이후에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서울 미문화원에 직접 그 시딘 농성에 참여는 안 했지만 당시 밖에서 서울대 학생회장이자 전국 학생들의 리더로서 그것을 서포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저랑 같이 일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에 연대 학생이었고 국정원 차장을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고 또 한 명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인요한 동생 존 린튼, 형 스티브 린튼 둘이 와가지고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연대 학생회실에 있을 때 와서 미국 대사관하고 연결해서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도 학생들 물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오케이 하면서 저 혼자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아우 CIA인가 보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러던 제가 1997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첫 한국에서의 평화적 정권 교체에 참여한 당의 초선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이 됐던 DJ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의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고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 유일한 암참 멤버였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제가 암참 멤버를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IMF 당시에 제가 국회의 재경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제를 다루는 위원이었고 그때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첫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이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케네디 스쿨에서 또 공부하고 뭐 로스쿨도 가게 되고 사실은 그 중에 중국의 칭화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비교적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에 좀 친구들이 있는 편이어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고 처음 받은 전화가 대통령과 같이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 걸려온 전화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외상의 아들, 부자간의 외상을 했던 고노 타로 외상이 제 30년 친구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봐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저도 가서 선거 지원을 했던 그 고노 타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대통령이 저희를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봐서 우리가 한국 헌법에 있어서의 역사적 원칙성은 지키겠지만 그러나 전임 정부에 있어서의 외교적 연속성도 중시하는 지혜를 발휘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 한국의 변화 과정에서 이 암참의 멤버십이기도 했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의 총리까지 오게 된 제가 바라보는 이게 자꾸 잘 안 돼. 예.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면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예. 제가 총리고,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시고, 근데 둘이 동갑입니다. 대학에 학번도 같습니다. 걸어온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대단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교적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저의 아까 이러한 개인적인 퍼스널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김민석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략 연배가 50대 말 60대 초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21세기를 지나서 2020년도에 지금 한국 사회의 리더십에 속하는 한 사람이 바라보는 평균적 시각은 대략 어떠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도 저는 상당히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미국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이 꼭 미국의 로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